남편의 새벽 외출이 처음 시작된 건 한겨울이었다. 눈발이 흩날리던 그날, 남편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 조용히 옷을 챙겨 입었다. 나는 그때만 해도 그냥 일찍 출근해야 하는 날인가 보다 싶었다. 하지만 그 행동은 하루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편은 정확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을 나갔다. 나는 잠든 척했지만 그 소리를 모두 듣고 있었다. 남편은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레 문을 닫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작은 소음마저 가슴에 콕 박히는 느낌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불안함이 커졌다. 남편의 표정이나 행동이 평소와 다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겼고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더 답답했다. 그러던 어느 날 통장 내역을 확인하다 익숙지 않은 출금 기록을 발견했다. 매달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금액이 적지 않아 더 신경이 쓰였다. 무엇보다 남편은 가게와 관련된 큰 돈을 나와 상의하지 않을 사람이 아니었기에 이 출금은 더 미스터리하게 느껴졌다. 나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다. 그러다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생소한 보험사 이름, 남편 이름으로 된 가입 서류. 그런데 수익자, 칸이 비어 있었다.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에게 숨기는 보험이라니 왜 필요한 건지 이해되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아픈 건가? 아니면 다른 가족을 위해 준비하는 건가? 혼란스러웠지만 남편에게 따져 묻지는 못했다. 괜히 오해를 키울까봐 말하지 못하고 불안만 커져갔다. 며칠 뒤 집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받자마자 상대방은 남편의 이름을 먼저 말했다. 복지센터 직원이라고 했다. 남편이 최근 몇 달 동안 새벽마다 봉사활동을 와주고 있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이 봉사활동을 한다고? 그것도 새벽마다. 그 사실을 나에게는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잘못 들은 건지, 직원이 다른 사람과 착각한 건지 여러 생각이 오갔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직접 물었다. 남편은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그냥 시간이 되면 조금 도와드리고 있어라고 짧게 말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더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색이 느껴졌다. 나는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억지로 참았다. 몇 달 동안 새벽마다 나가면서도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유를 듣고 싶었지만 남편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남편이 새벽에 나가자마자 일정 거리를 두고 몰래 뒤따라갔다. 남편은 바쁜 걸음으로 동네를 지나 버스를 타고 작은 복지관에 도착했다. 나는 멀찍이서 지켜보았다. 남편은 익숙한 듯 문을 열고 들어갔다. 복지관 내부를 들여다보니 남편은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드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내가 알던 남편보다 훨씬 부드럽고 다정해 보였다. 잠시 후 복지관 직원이 밖으로 나오길래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직원은 반갑다는 듯 말했다. 남편분은 정말 귀한 분이에요. 도움받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을 위해 꾸준히 후원도 하고 매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도와주세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놀랐다. 후원이라니. 통장에서 빠져나가던 돈이 그 때문이었구나 싶었다. 혹시 그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너무 떨려 조심스럽게 묻자 직원은 이름을 알려주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확 막혔다. 그 어르신은 남편의 어린 시절, 남편의 할머니를 돌봐주던 분이었다. 남편이 중학생이던 시절, 할머니는 몸이 많이 아프셨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다. 그때 이 어르신이 거의 매일 찾아와 할머니를 도와주고 어린 남편을 챙겨주던 분이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조심스레 이야기하자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진실을 말했다. 나 그분한테 큰 도움 받았어. 그런데 제대로 인사도 못했어. 그래서 늦더라도 갚고 싶었어. 남편의 얼굴엔 미안함과 감사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보험 봉투의 정체도 밝혀졌다. 남편은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어르신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연금과 보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말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했다. 괜히 당신 걱정시킬까봐. 그리고 이런 건 조용히 하는 게 더 좋잖아. 나 혼자 해도 되는 일이니까.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고였다.
남편이 나에게 숨긴 건 잘못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따뜻해서 말하기 어려웠던 마음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남편과 함께 복지관을 찾았다. 어르신은 우리를 보며 고맙다고 손을 꼭 잡아주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을 잡은 그의 표정에서 깊은 감정이 느껴졌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앞으로는 혼자 하지 말고 나랑 같이 해. 당신 마음을 이렇게 뒤늦게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던 따뜻함이 이제야 드러나는 듯했다. 그날 이후 새벽의 의미가 바뀌었다. 의심으로 가득했던 시간은 누군가에게 의미를 건네는 시간으로 변했다. 남편이 숨겨온 비밀은 부담이 아니라 오래된 감사의 표현이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남편의 마음을 함께 지키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기로 했다. 당신은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래 댓글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